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메모리 관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관리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현재 사용 중인지 혹은 사용 중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ARC라는 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소유, 그 소유에 의해서 순환 참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요. 어떻게 약한 참조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나, 그 상황을 방지하나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관리를 한번 알아보자면 메모리 관리는 뭐냐? 즉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 객체는 메모리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죠. 너무 많은 객체가 만들어지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객체가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해제하지 못하면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필요로 하는, 사용하고 있는 객체라고 한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객체다 그러면은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가 현재 사용 중이다, 필요한 객체다 라는 걸 어떻게 기록하느냐 라고 한다면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합니다. 이 객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객체는 계속 사용 중이다 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객체 소유를 하는 방법으로는 강한 참조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객체를 소유합니다. 즉 강한 참조가 있다면 이 객체가 여전히 사용 중이구나, 필요한 객체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것가 됩니다. 그러면 객체에 대한 소유를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객체의 소유를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두 개가 할 수 있고 세 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가 소유하고 있나 그 카운트를 통해서 합니다. 즉 레퍼런스 카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 객체가 사용 중인지 혹은 사용 중이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즉 이런 참조의 개수를 가지고 하고요. 객체가 사용되고 있다면, 즉 사용하려고 한다면 레퍼런스 카운트를 늘려줍니다. 객체에 대한 사용이 끝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 소유권을 해제하게 되고요. 소유권을 해제하게 되면은 레퍼런스 카운트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다가 결국 0이 되면은 더 이상 이 객체는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의 사용이 끝났다, 즉 메모리에서 해제해야 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해서 객체가 사용 중인지 혹은 필요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예전에는 수동으로 관리해줬습니다. 즉 레퍼런스 카운트를 증가시키거나 감소하는 코드를 개발자가, 즉 우리가 직접 메소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호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법이 생기면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우리가 직접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즉 우리가 코드를 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RC라는 기법, 오토매틱 레퍼런스 카운팅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즉 레퍼런스 카운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법이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코드를 짜면은 그 코드를 해석을 해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레퍼런스 카운트를 관리해주는 코드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ARC라는 기법은요, 즉 레퍼런스 카운트를 관리해주는 것은 클래스에서 만드는 객체만 적용이 됩니다. 구조체나 이동과 같은 객체에선, 그다음에 인티저나 혹은 스트링 타입 같은 밸류 타입에서는 ARC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체 소유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고요.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ARC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ARC가 우리가 짠 코드를 토대로 어떻게 레퍼런스 카운트를 관리해 주는지를 한번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짰는데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코드를 짰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죠. 이 코드를 해석하자면 myClass라는 객체를 만들었고 ptr이라는 참조를 통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 객체는 ptr이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통해서 한번 소유가 됐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에 없던 객체였기 때문에 0에서 1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 ptr 포인터를 이용해서 myClass 객체를 잘 사용하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nil이라는 걸 대입했습니다. nil 대입하기 위해서는 옵션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nil로
대입해 버리면은 이 코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더 이상 ptr이라는 참조를 이용해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my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통해서 my 클래스에 대한 객체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나 감소시킵니다. 감소시켰는데 그게 레퍼런스 카운트가 혹시나 0이 되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이 객체를 사용하는 포인터가 없구나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객체를 해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클래스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를 공부했을 때 그때 dinit이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dinit은 객체를 해제될 때 동작하는 게 dinit이죠. 이렇게 객체가 해제될 때 dinit 메소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dinit을 이용해서 한번 객체 해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코드를 이렇게 짜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dinit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dinit 안에다가 뭐 프린트 이용해 가지고 콘솔에 출력 가동 만들면 이제 객체가 해제되는지 혹은 해제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고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야만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과 해제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면 코드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나중에 nil 대입할 거기 때문에 옵션으로 만들어 놓고 nil로 대입해 버리면 레퍼런스 카운트 하나 증가했죠? 하나 감소했습니다. 0이 됐죠? 그럼 이후에 dinit이 호출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참조 카운트를 다르게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를 소유하는 포인터를 하나 더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nil로 대입했다고 바로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를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아까 똑같죠? 이번에 이 객체를 다른 포인터를 이용해서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my 클래스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는 1이 증가했죠. 플러스 1이 증가해서 0에서 1로 증가됐습니다. 이번엔 another 포인트라는 걸 이용해서 또다시 객체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객체를 사용하고 있는 포인터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증가했습니다. 즉 레퍼런스 카운트가 2가 된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 포인터 하나를 nil로 대입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구나. 즉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나 감소시킵니다. 2에서 하나 감소했기 때문에 1이 됐겠죠. 이렇게 obj는 nil이라는 코드 이후에도 여전히 이 객체는 사용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 카운트 1이니까 이 이후에는 객체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용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ARC라는 것은 우리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짠 코드를 토대로 이 코드를 토대로 레퍼런스 카운트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주는 게 ARC가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ARC에 영향을 미치는, 즉 레퍼런스 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객체를 소유하는 참조 변수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직접 equal nil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변수를 만들어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자면요. 지역 변수로 만들 수도 있죠. 지역 변수로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프로퍼티로 하여금 객체를 소유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입 프로퍼티 이용해서도 객체를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참조 변수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객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 방식에 따라서, 즉 스코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코프에 의해서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지역 변수로 만들었을 때, 지역 변수로 객체에 대한 소유를 했을 때입니다. 지역 변수로 만들었을 때는 지역 변수의 스코프는요, 함수 범위에 속하게 되죠. 지역 변수가 선언된 그 함수, 그 범위에만 속하게 됩니다.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있고요. 그 안에 say hello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obj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obj라는 이름의 이 변수는요, 스코프가 어떻게 되죠? 함수 시작에서 끝, 함수 끝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즉 이 함수가 동작하고요, 이 함수가 끝나버리게 된다면 obj라는 이
지적 변수가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면서 동시에 객체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equal nil이라는 코드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변수가 사라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레퍼런스 카운터 하나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코드에서는요. 여기서 1이 증가했죠? 1이 됐습니다. 메소드가 끝나면서 동시에 레퍼런스 카운터 하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끝나면서 동시에 myClass라는 객체의 레퍼런스 카운터가 0이 됐고 결국은 해제가 됩니다. 이번 경우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객체를 소유할 때입니다. 이니셜라이저 나왔습니다. 이니셜라이저에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즉 프로퍼티가 객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라면 이닛 메소드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obj라는 프로퍼티는 계속 여전히 스코프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생존 주기를 가지고 있죠. 이 obj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이 객체 myApplication이라는 객체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프로퍼티는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즉 다른 메소드에서도 접근해서 사용할 때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객체를 소유할 때 그 참조 변수가 프로퍼티로 만들었다. 즉 프로퍼티로 객체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프로퍼티가 있는 객체의 생명 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객체를 만들 때 프로퍼티로 소유했을 때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객체를 소유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타입 프로퍼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입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에 대한 생존 주기와는 다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Applica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안에 프로퍼티를 선언했는데 이번엔 스테이틱으로 만들었습니다. 타입 프로퍼티가 되죠.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myApplication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객체와 그 생존 주기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Application의 타입 프로퍼티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대입했습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레퍼런스 카운터 하나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것은 myApplication 객체와는 전혀 관계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레퍼런스 카운트를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어서 equal nil이라고 대입해줘야만 레퍼런스 카운트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객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프로퍼티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소유되느냐에 따라서 생존 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객체를 소유하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 콜렉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배열에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열이 콜렉션, 배열을 포함한 콜렉션이 그 객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배열에 원소를 넣었는데 다른 코드에 의해서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원소가 닐로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콜렉션이 객체를 소유했기 때문에 콜렉션 안에 일단 한번 객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닐로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엔 콜렉션에서 객체를 삭제하게 되면은 이미 collection이 객체를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한 것을 해제해 주는 것을 collection이 해줍니다. 그래서 collection에서 객체가 삭제하면 그 원소에 대한 소유권이 해제가 되고요. collection 자체가 메모리에서 해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collection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소유권이 해제가 됩니다. 이처럼 객체가 collection 안에 저장됐을 때는 collection이 소유를 한다. 이런 점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myClass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 안에 obj를 저장했습니다. 이러면 레퍼런스 카운트가 어떻게 되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myClass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레퍼런스 카운트 하나 증가했습니다. 1이 됐겠죠. 그 다음에 배열이 만들어졌으면서 배열이 원소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또 하나 증가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닐로 대입했습니다. 닐로 대입했기 때문에 하나가 감소했을 거예요. 2에서 1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 1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닐로 대입했더라도 배열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객체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배열에서 그 원소를 삭제하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열이 소유하고 있던 소유권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 카운터 하나 감소시켜주게 됩니다. 바로 이 코드가 연결됐다면 앞에서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0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my 클래스 객체는 메모리 상에서 해제가 됩니다. 예,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해서 객체에 대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소유하는 참조, 강한 참조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스트롱 포인터라고 이야기하는 이 강한 참조를 이용해서 객체에 대한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객체가 여전히 사용 중이라는 판단이 쓰게 되면 계속 메모리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에 대한 소유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메모리 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제에서는 이제 두 객체에 대한 경우만 볼 거긴 한데요. 2개 이상의 관계에서도 3개, 4개 이상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서로 상호 소유해가지고 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이걸 통해서 메모리에 대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수동으로 해제하도록 코드를 짜야 되는데 사실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에 대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엔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엔진에 대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는 이 엔진 객체를 소유하게 되죠. 엔진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엔진은 자동차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에 속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카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 프로퍼티는 자동차를 소유하죠. 네. 카라는 객체가 엔진이라는 객체를 소유하고 엔진에 있는 카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카라는 자동차에 대한 객체를 상호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프로퍼티가 서로 소유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바로 강한 순환 참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B가 있습니다.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클래스 B를 프로퍼티 이용해서 선언했고요. 클래스 B에는 A에 대한 프로퍼티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리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dinit 이용해서 해제되나 안 되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순환 참조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B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A와 B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카운터 각각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코드로 nil을 대입해 버립니다. 1이었던 게 하나씩 줄겠죠? 그래서 각각 0이 됐기 때문에 메모리상에서 해제가 될 겁니다. 이번엔 강한 순환 참조를 발생시키도록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코드인데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냐? A에 대한 B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에다가 B 객체를 대입했습니다. 이번엔 B 객체가 어떻게 됐냐? 여기서 레퍼런스 카운터 하나 증가했죠? 이걸 그대로 레퍼런스 카운터 하나 또 증가했습니다. 2가 하나 증가해가지고 결국 2가 됐죠. 이번 마찬가지로 B 객체에 있는 A에 대한 프로퍼티 이용해서 A 객체를 소유했습니다. 여기서 1이 증가했었죠? 여기서 또 1이 증가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A에 대한 포인터, B에 대한 포인터를 nil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1을 줄겠죠? 그래도 여전히 1씩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서로에 대한 프로퍼티에서 상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A에 대한 B에 대한 포인터를 nil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메모리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앞서서 강한 순환 참조에 의해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한 참조에 의해서 상호 순환 참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한 참조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소유하지 않는 약한 참조를 이용해서 객체를 참조하면 됩니다. 스위프트에서는요, 객체를 소유하지 않는 참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weak와 unowned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wea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eak는 객체를 소유하지 않는 참조가 되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 참조하고 있던 객체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nil로 변하게 됩니다. nil이 된다. nil이 될 수 있다. 뭐가 되죠?
옵셔널이 되죠. 그래서 위크로 약한 참조를 만들면 그거는 무조건 옵셔널 타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서로 두 개의 객체가 혹은 두 개, 세 개 이상의 객체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있고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스마트폰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사용자가 스마트폰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자체도 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자 없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위크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운전자와 자동차,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운전자 없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위크를 이용해서 강한 순환 참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참조를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작성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만들고요. 퍼슨이란 클래스, 그 다음에 폰이란 클래스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프로퍼티를 만들었는데요. 강한 순환 참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위크로 만듭니다. 두 개의 클래스라면 하나만 위크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사용하는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퍼슨이라는 객체 만들었고요. 폰 객체 만들었습니다. 그럼 레퍼런스 카운터 하나씩 증가했기 때문에 각각 1이 됐겠죠. 그 다음에 상호 참조하는 코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는 오너가 있고요. 아이폰이 있죠. 이번에는 폰이 소유하지 않는 포인터다 보니까 폰에 대해서는 여전히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 됩니다. 오너는 여기서는 소유가 됐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해제하는 작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 같은 경우는 닐로 됐기 때문에 1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이폰도 닐로 만들었네요. 근데 폰은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기 때문에 0이 돼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서 동시에 프로퍼티 자체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1 자체도 1이 줄어들어서 0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한 순환 참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위크로 만들어서 강한 순환 참조로 인한 메모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약한 참조는 뭐가 있냐면 unowned라는 게 있습니다. unowned 같은 경우는 옵셔널 타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옵셔널 타입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라면은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 종속적인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가 있는 경우에 다른 하나를 존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 unowned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크와는 다르게 뭐가 있냐면 참조하던 객체가 해제돼도 닐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댕글링 포인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종속적인 경우에 사용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와 사용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있습니다만 사용자 없는 신용카드는 존재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은 unowned를 사용해도 괜찮은 걸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수도, 수도는 국가 없이 존재할 수 없죠. 이런 경우라면 unowned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럼 코드를 통해서 unown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두 개 선언합니다. 하나는 국가가 있고요. 이번엔 수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반 프로퍼티로 참조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수도에서는 국가에 대한 참조를 만들 때 이번엔 소유하지 않도록 unowned로 만들었습니다. unowned로 만들게 되면은 옵셔널로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초기화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unowned를 만들게 되면은 대부분 이니셜라이저를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저에서 이렇게 참조하도록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만들죠. 레퍼런스 카운트가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레퍼런스 카운트 하나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가 증가할 것 같은데 이번에 안 하죠. 왜냐? unowned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레퍼런스 카운트는 1이 됐죠. 이번엔 한국의 수도로서 서울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하나 증가가 되겠죠. 그럼 서울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는 2가 된 상태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1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닐을 이용해서 객체를 해제시키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객체는 해제가 될 거고요. 서울에 대한 객체는 1이 되지만 결국은 서울 객체 해제되기 때문에 여전히 1로 0으로 줄어들게 해서
메모리 해제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로 상호 참조하더라도 언오운드에 의해서 이제 객체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엔 ARC를 이용해서 객체에 대한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ARC는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냥 클래스를 작성하고요. 이 객체가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동작하는 dinit 메소드를 만들고요. 이 동작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이용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객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강한 함수를 해제하기 위해서 nil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옵셔널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obj를 만들어서 nil로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이용해서 끝났나 안 끝났나 확인해 보고요. 동작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콘솔에 dinit이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and 이전에 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참조가 사라지면서, 즉 레퍼런스 카운트가 지금 감소하면서 메모리에서 해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토대로 다른 참조를 하나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되면요, 참조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제가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init이 호출이 안 되죠. 이번 이런 참조에 의해서 서로 두 개의 클래스가 상호 참조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릭, 메모리 누수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init 호출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dinit을 대문자로 만들겠습니다. 서로 상호 참조하기 위해서 프로퍼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요. 두 개의 객체를 만들고요. 해제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는 순환 참조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객체가 각각 해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순환 참조를 만들겠습니다. obj에 있는 프로퍼티 이용해서 다른 클래스를 참조하고요. to에 있는 프로퍼티 이용해서 참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아까와는 좀 다르게 동작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dinit이 호출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서로 순환 참조에 의해서 서로 해제되지 않는 메모리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weak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하지 않도록 하나를 weak로 만들고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시 동작시키게 되면은요, 이제는 dinit이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weak로 만들어 가지고 순환 참조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관리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요, 이제 ARC라는 기술과 메모리 관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죠. 객체에 대한 소유권, 즉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해서 메모리가 사용 중인지 혹은 사용 중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참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누수 현상이 확인해 봤죠. 그래서 강한 순환 참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한 참조를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weak와 on오운드를 이용해서 강한 순환 참조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